미국은 독립 후 영토를 사들이거나 병합하며 적극적인 서부 개척에 나섰습니다. 그리하여 1840년대에는 영토가 대서양에서 태평양 연안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영토가 팽창하고 산업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북부와 남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북부와 남부는 왜 대립하게 되었을까요? 위쪽은 북부의 모습이고 아래쪽은 남부의 모습입니다.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북부는 땅도 척박하고 기후도 추운 편이라 농사 짓기는 어려웠습니다. 대신 철, 석탄 등 자원이 풍부해서 일찍부터 상공업이 발달하였고, 남부는 지하 자원은 부족하지만 기후가 따뜻하고 땅도 기름져서 노예를 이용한 면화, 담배 농업이 발달하였어요. 북부는 국내 공업을 육성하기 위해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며 보호무역을 주장했고, 남부는 면화와 담배를 재배하여 영국에 자유롭게 수출하고 값싼 물건을 수입하기 위해 자유무역을 주장했습니다. 북부는 상공업 발달로 많은 노동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남부에 묶여있는 노예들을 해방시켜 저임금 노동자로 고용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노예제를 반대했어요. 반면 남부는 임금을 주지 않고도 평생 부릴 노예가 있어야 대농장 경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노예제를 옹호했습니다. 게다가 노예는 자신들의 돈으로 산 재산이었기 때문에 노예제 폐지에 반대한 거죠.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북부와 남부는 표면적으로는 노예제로 대립하고 있었지만 근본적인 대립 이유는 산업구조 차이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각 주의 자치권을 보장해주며 탄생한 나라라서 함부로 다른 주에 노예제를 폐지하라고 요구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노예제 문제는 각 주가 알아서 결정하는 것으로 갈등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북부는 자유주, 남부는 노예주로 나뉘게 됩니다. 근데 미국의 영토가 점점 넓어지면서 왜 갈등이 커지게 되었을까요? 자유주와 노예주의 숫자를 똑같이 맞춰서 균형을 유지해 왔는데 새로이 가입하는 주가 노예주냐 자유주냐에 따라서 의회 의석수의 균형이 깨지게 되죠. 그래서 중요한 문제였던 겁니다. 1820년 미주리주가 노예주로 가입할 때 메인주를 자유주로 편입시켜 간신히 균형을 맞추고 이후 편입되는 주는 미주리 타협선을 기준으로 자유주와 노예주로 나누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1854년에 캔자스가 새로이 연방에 가입하게 되었는데 미주리 협정에 따르면 자유주가 되어야 했지만 당시 정치적인 이유로 주민투표에 따라 노예주로 결정되었습니다. 근데 이 결과를 놓고 무력 충돌까지 벌어져 피어의 캔자스 사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남부와 북부 사이의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갔습니다. 여기에 스토우 부인이 쓴 톰 아저씨의 오두막이란 책은 미국 전체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남북의 합의로 도망 노예법이 제정되어 남부의 노예가 북부로 도망쳤다가 잡히면 남부로 되돌려 보내 가혹하게 처벌하게 되었답니다. 스토우 부인은 이것에 분노하여 책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인공인 톰은 물건처럼 팔려가서 학대받으며 일하였고 도망치려는 노예를 도와주다가 결국 주인에게 구타당하여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내용인데 스토우 부인은 흑인 노예 톰의 이야기를 통해서 노예제의 부당함을 고발한 것입니다. 이 소설에 대해서 북부에서는 엄청나게 호응했지만 남부에서는 거부감에 들끓었죠. 실제로 링컨이 스토우 부인을 만났을 때 당신이 그 큰 전쟁을 일으키신 작은 부인이시군요 라고 말할 정도로 전쟁이 일어나는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북부와 남부의 갈등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860년 노예 반대론자인 북부의 링컨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링컨의 당선은 남부의 강한 반발을 일으켜서 먼저 남부 7개 주가 연방을 탈퇴해버렸어요. 전쟁이 터진 이후에 4개 주가 추가로 탈퇴해서 총 11개 주가 아메리카 연합국이라는 나라로 독립해버렸어요. 따로 헌법을 제정하고 대통령도 새로 뽑고요. 미국이 2개로 쪼개진 거예요. 남부연합은 북부 연방의 군대에게 남부연합의 지역인 섬터 요새에서 철수할 것을 요구했어요. 그러나 북부연방은 그 요구를 거부합니다. 결국 1861년 남부연합이 섬터 요새를 공격하면서 남북전쟁이 발발하였습니다. 건국 70여 년 만에 내전이 일어납니다. 전쟁 초기에는 남부가 우세했어요. 잘 훈련된 남부의 정예병들은 여러 차례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나 인구와 자원이 우세한 북부군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고 전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남부와의 무역으로 관계가 돈독했던 영국과 프랑스가 남부를 지원한다면
북부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었죠. 이때 링컨 대통령이 꺼낸 히든카드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노예 해방을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현재 미국에 반대하여 반란 상태에 있는 모든 주에서 노예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1863년 1월 1일 이후로 영원히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될 것이다. 링컨은 왜 전쟁 중에 이런 발표를 한 것일까요? 링컨에게는 사실 연방을 지키는 것이 최고 목표였습니다. 당선 초기에는 노예제 폐지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전쟁 중에 노예 해방을 선언한 것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정치적 전략일 뿐이었다고 비판받기도 합니다. 전쟁 중에 링컨은 노예제는 미국이 발전하는 데 방해되는 요인이라고 판단하고 노예 해방 선언을 통해 전쟁의 중요한 목표가 노예제를 없애기 위한 것임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노예 해방 선언 이후 상황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링컨은 선언을 통해 북부의 확고한 지지를 받았음은 물론 동시에 남부 연합을 뒤흔드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수많은 남부의 흑인 노예들이 대거 북부로 도망쳐 옵니다. 북부는 이렇게 도망쳐온 흑인을 병사로 활용해 전쟁에 투입하게 됩니다. 또한 영국과 프랑스가 노예 해방을 지지하는 등 국제 여론도 북부에 유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결국 1863년 7월 북부군이 게티즈버그 전투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링컨이 전사한 군인들을 기리기 위해 했던 2분 남짓의 매우 짧은 연설은 역사상 가장 감동적인 연설로 손꼽힙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이 연설을 통해 자유와 평등의 정신, 민주주의의 본질을 일깨웠습니다. 이후 북부의 군대가 남부 연합의 수도인 리치먼드를 무너뜨리며 북부가 승리하고 전쟁은 4년 만에 끝이 났습니다. 남북전쟁이 끝난 지 5일 뒤인 1865년 4월 14일 워싱턴의 포드 극장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영국을 관람하고 있던 링컨은 남부연합 지지자인 존 윌크스 부스란 인물에게 암살됩니다. 미국을 분열의 위기에서 구해 통합된 국민국가로 탄생할 수 있게 하고 노예 해방 선언으로 모두에게 자유를 부여하였기에 링컨은 지금까지도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남북전쟁은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일어난 전쟁이었습니다. 전쟁 도중 목숨을 잃은 미국인은 모두 63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와 함께 쓰인 동사를 조사해보니 남북전쟁을 기점으로 그 이전에는 복수 동사가 쓰였지만 그 이후에는 단수 동사가 쓰였다고 합니다. 현재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단수 동사로 쓰고 있습니다. 미국은 남북전쟁을 거치면서 주들의 연합국가가 아니라 하나의 미합중국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이 있죠. 남북전쟁을 통해 미국은 통합된 국민국가로 거듭나며 산업은 크게 발전하였습니다.